안녕하세요. 네, 정지훈 코치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이제 횡회전만 있는 포핸드 횡회전, 백핸드 횡회전 서브를 갖고 시스템을 해봤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횡회전과 커트가 섞인 서브를 가지고 한번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한테 내가 서브를 넣을 때 저번 시간에는 횡회전을 넣었을 때는 상대방이 쇼트를 할 확률이 높죠. 이거는 커트를 거의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서브를 넣을 때 반회전 반카트성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쇼트를 하면 네트에 걸리니까는 물론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은 커트를 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를 넣고 굳이 쇼트볼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커트를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내가 포핸드 서브를 반회전 반카트 서브를 넣었다. 그럼 이 회전의 각도상 얘는 일로 튕겨 나가려고 하지 일로 튕겨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브를 넣고 내가 포핸드에 자신있다. 이것도 결국은 이제 횡회전이랑 거의 같은 맥락이죠. 어쨌든 횡회전 서브를 넣더라도 쇼트가 일로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서브도 내가 길게 넣고 나서 커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 서브를 넣어서 길게 넣으면은 짧게 올 확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긴 거를 커트볼 드라이브를 건다고 생각하고 드라이브 걸면은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스템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서브를 반회전 반카트 서브 길게 넣고 길게 오면은 드라이브. 그래서 이것도 내가 자신 있으면 스트레이트로도 걸어도 되고 미들로 걸어도 되고 대각선으로 걸어도 되고, 그리고 공이 좋았다 그럼 이걸 내가 강하게 제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가 여기 온다고 확률상 내가 지키고 있으면은 돌아서 공격하기가 아무래도 여기를 다 지키는 것보다는 여기로 왔을 때 내가 성공할 확률이 더 높겠죠.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서브를 이렇게 넣었는데 내가 돌아서서 걸으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저쪽으로 뺐다. 근데 이 커트도 결국은 이 대각선으로 넣은 커트가 여기로 올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커트를 했을 때 대신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서브를 넣었을 때 이쪽으로 상대방이 직선으로 치면은 공이 일자로 오는 게 아니고 약간 끝이 내 바깥쪽으로 말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이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화쪽으로 오더라도 쫓아가서 충분히 걸 수 있는 간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여기는 내가 돌아선다고 확신이 졌으면은 그래도 화쪽을 아예 버리면 안 되겠죠. 한 20%는 염두는 해둬야 돼요. 올 수는 있다. 올 수 있지만은 그 오는 거는 약간 나의 스텝이나 드라이브 기술로 커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대신 너무 여기에 대해서 비율을 많이 둬버리면은 여기에서 뭔가 정확한 기술이 안 들어가겠죠. 짧은 서브를 넣었을 때는 이 커트도 결국은 일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돌아서 거는 게 부담스러우면은 넣고 나서 백드라이브 준비하시다가 백드라이브 하나 걸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백드라이브도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게 되겠죠. 사실 동호인분들이 백드라이브 게임 때 잘 안 나오지만은 이런 포핸드 서브를 넣으면은 나의 백 쪽으로 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돌아서 걸면 좋지만은 아예 내가 서브 넣고 백드라이브 준비를 하면은 백드라이브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서브를 넣고 대부분 그냥 다 이렇게 서 계신다는 거예요. 화백을 다 지키려고 하니까는 백드라이브도 뭔가 갑자기 나오게 되고 돌아와서 갑자기 막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레슨 받으시면서 잘 갖고 놨던 기술을 구사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는 이런 시스템을 확실히 짜놓고 미리 준비를 하면은 이 기술을 구사하기도 쉽고 성공률이 높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내가 상대방한테 반회전 반카트성을 길든 또는 짧게 넣으면은 일로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내가 이 서브를 반회전 반카트 서브를 넣었어요. 반회전 반카트 서브를 넣었는데 이 서브를 상대방이 커트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나는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짰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오는 서브를 기다리고 있다가 백드라이브 할 수 있는 거고 돌아서 화드라이브도 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상대방이 돌았다는 건 약간 내가 노출됐다는 걸 수도 있는데 근데 결국은 내 서브의 횡회전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돌아서 이쪽으로 걸 수는 없어요. 잘 걸어봤자 미들 요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 서브를 넣었을 때 벌써 상대방이 공격을 하거나 돌아서려고 하면은 이제 시야에 노출이 되죠. 내가 서브를 넣고 상대방이 이렇게 서 있을 때 커트하려고 서 있는 거하고 상대방이 리시브할 때 뭔가 탁 내려가거나
돌아서 이런 제스처를 잡는다. 그럼 벌써 서브를 넣었을 때 상대방의 자세가 나한테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디펜스 준비를 하셔야 돼요. 단 요쪽이 아닌 요쪽 백미들에서 백쪽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다가 뭐 돌아서서 드라이브 걸었다. 돌아서 드라이브 걸었으면은 이미 상대방은 돌아서 서 있는 상태니까는 요쪽으로 몰아주면 되는 거고, 백드라이브를 했다 그러면은 또 상대방한테 대각선 깊이 몰아주고 내가 공격을 하든, 아니면 상대방한테 다시 백드라이브 했으니까 다시 화 쪽으로 빼주고 그거를 뭐 다시 몰아주고 공격을 하든, 이렇게 시스템을 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커트를 한다는 가정을 하지만은 공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상대방의 자세를 잘 읽고, 그러니까 내가 시야가 좀 넓어야겠죠. 막 공만 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는지를 보고 들어가셔야지 내가 거기에 대한 대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0.12초 안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숙달이 되시려면은 조금 굉장한 연습도 많이 하셔야겠죠. 그래서 선수들 같은 경우도 사실 훈련 과정에서 이런 시스템 연습 엄청 많이 해요.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정도는 시스템 연습에 거의 매진한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도 확률상 실력이 올라갈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시스템이 뭐 그렇게 그러니까 게임 때 많이 들어맞진 않죠. 그래도 결국은 낮은 확률이라도 내가 할 수 있다면은 뭐 거기에 대한 연습을 자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백서브, 반회전 반카트 서브를 상대방한테 넣었을 때는, 근데 이 백서브 같은 경우는 짧게도 있지만은 고인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제를 많이 잡지 않으시기 때문에 짧은 것도 있지만은 긴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면 결국은 게임을 할 때 상대방의 데이터가 분석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죠. 얘는 선제를 잘 잡는 스타일이다. 그런 사람한테는 짧게 넣고 해야 되고, 얘는 선제를 잘 잡지 않아. 그런 사람한테는 굳이 짧게 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짧게 넣으면 상대방이 들어와서 찍을 수 있는데, 길게 넣으면 공도 길게 나오고 내가 치기 좋은 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제를 잘 잡으면은 짧게 넣고 게임을 하시고, 상대방의 선제를 잘 안 잡고 백에서 이런 커트나 이런 거를 하는 스타일이다.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마음 놓고 길게 넣고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선제를 안 잡으시는 분들이 게임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게, 상대방이 별로 부담을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럼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는 내가 게임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서브를 상대방의 백쪽으로 길게 넣었을 때도 이 서브는 여기로 올 수가 없어요. 올 수도 있지만은 깊이 주지 못한다. 만약에 내 서브가 반회전 바깥을 했는데 깊게 상대방이 일로 주려면은 내 서브의 회전보다 상대방의 임팩트가 더 타이트해야지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동호인분들한테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내가 백서브를 넣었는데 상대방이 커트를 일로 깊숙이 잘하더라. 그건 뭐냐면, 예전에 얘기했지, 상대방이 잘한 걸 수 있지만은 내 서브의 회전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 서브의 회전량을 이겨내면서 깊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은 첫 번째로는 내 서브의 구질이 확실한 게 제일 중요하세요. 그래서 내 서브의 구질이 회전이 많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확률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오더라도 어떻게 오냐면 이렇게 둥글게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돌아서 걸기가 좋은 거죠. 막 짧게 막 날라오는 게 아니고 약간 홀을 그리면서 이렇게 둥글게 오기 때문에 내가 걸기 좋거든요. 그러니까 백서브를 상대방한테 길게 놓고 약간 100%는 아니지만 한 50% 정도 돌아 있는 거예요. 돌아 있어서 뭐 여기로 오면은 돌아서면 되는 거고, 어차피 저쪽도 직선 코스니까는 내가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백서브를 넣고 나서는 상대방이 내 깊이 못 주기 때문에 백서브를 넣고 나서 보면은 공격. 백서브 넣고 나서 백 준비하시면 안 돼요. 백서브 넣고 나서는 내가 포핸드를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포핸드 드라이브를 준비하시면 되는 거죠. 이 서브를 내가 넣는데 상대방이 여기서 돌아서 걸든 백드라이브 걸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여기서 돌아서 상대방이 드라이브 걸 때 백드라이브 걸 때 이쪽으로 거는 건 사실 쉽지 않아요. 그때 상대방이 드라이브 걸 때도 이걸 내가 여기서 지키고 있다가 반대 코스로 몰아주고 내가 공격을 한다든지. 물론 이거는 확률상 제가 봤을 때는 100%면은 한 동호인분들 사이에서 한 20%, 20% 정도는 이렇게 먼저 선제를 잡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는 오지 않는다. 내가 포핸드 드라이브 준비했으면 화 쪽으로 왔을 때 갑자기 내가 기습적으로 디펜스 자세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넣고 나서 상대방 건다 그러면 그냥 팔만 가서 뻗어서 받아주고, 대신 요건 결정구는 아니에요. 받아주고 몰아준 다음에 그 다음을 내가 포핸드로 잡아서 공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